안녕하십니까. 사상체질을 간편하고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상체질의 변증표를 보여드리고 이찬일 교수의 사상의학, 몸의 철학, 마음의 건강에서 사상의학의 철학적 고찰을, 그리고 강효육 한의사의 아이의 공부글에서 발췌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인 구별법은 그렇게 판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의학이기 때문입니다. 직관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형, 성질, 심리, 병리를 사상 체질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인은 소통, 교우, 심리적으로는 겁이 많습니다. 외감 요촉병과 내촉 소장병의 병리를 갖고 있으며, 소양인은 굳세고 사무에 능합니다. 심리적으로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비수한표환증과 유수리 열병이 병리적 현상입니다. 태음인은 성질이 성추하고 거처에 능합니다. 심리적으로는 불안정합니다. 유수한표환병과 간수열이 열병의 병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소음인은 성질은 단정하고 당에 능합니다. 심리는 마음이 급합니다. 신수열폐열병과 유수한이 한병의 병리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체질을 알면 천명을 안다고 합니다. 사상인 판정을 받으면 그에 따라 삶의 양식을 바꿔야 하며, 병에 걸렸을 때에 각 사상인에 맞는 치료법을 쓰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인의 분석 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인은 사람들이 서로 속인다는 것을 듣는다. 근원적 감정은 슬픔을 느낀다가 중요한 감정입니다. 근원적 감정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태양인의 분석 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인은 사람들이 서로 속인다는 것을 듣는다. 근원적 감정은 슬픔을 느낀다. 태양인의 급한 노로움은 태양인의 비장이 교우하는 세계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데 생깁니다. 심한 노려움은 태양인의 교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취약한 당해에서 발생합니다. 태양인은 혈이 충만하지 못해 혈해가 부족하므로 폐가 활발함에 비해 간이 취약합니다. 생리적 입장에서 보면 폐의 기능이 활동적이어서 청각, 즉 애성의 기능은 항진되어 있지만 후각, 즉 희성은 활동적이지 못해서 비장의 노정, 즉 두려움이 촉발됩니다. 태양인은 귀의 기능이 활발한 것에 비해 코의 기능이 취약합니다. 간이 교섭하는 당해의 세계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소양, 태음, 소음인의 분석들은 이 도표를 보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누구나 아는 한 장짜리 사상인 변증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인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인의 기상은 얼굴이 둥굽니다. 형체는 허리가 약하고 성질 재간은 남과 잘 사귀는 편입니다. 용모는 간이 작고 여자는 자궁이 약하답니다. 장부는 폐대 간소입니다. 병증은 외감 요촉병이고 내척 소양병이 병리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입안에 침이 많은 경우는 큰 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정은 화를 잘 내고 잘 슬퍼합니다.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가 아는 사상 체질병 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인의 성격은 성을 잘 내고 곧 애처로합니다. 병증으로 소변이 잘 나오면 병이 없습니다. 요통은 중병의 전조이며 입안에 침이 마르면 큰 병입니다. 소양인의 비위는 좋고 신장은 나쁩니다. 남의 장단점을 잘 가립니다. 병증으로는 대변이 잘 통하면 병이 없습니다. 태음인의 용모는 허리가 두텁습니다. 땀을 잘 흘리면 건강합니다. 변비, 소변 가다, 갈증은 큰 병입니다. 소음인 여자는 말을 할 때 눈웃음을 짓고 오밀조밀하며 예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이별납니다.
소변이 원활하고 대변이 굵으면 건강한 징조입니다. 다만 한숨을 잘 쉽니다. 이창일 교수의 사상의학, 몸의 철학, 마음의 건강에 발췌한 내용으로 철학적 기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체질의 이치의 깨달음은 영취의 예형에 이재마가 장부 크기에 대한 이치를 더했다고 합니다. 이재마는 사상인 변증론에서 영취에는 태소, 음양, 오태, 인론이 있으나 외형만은 언급하고 장의 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동무가 비로소 그 이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재마의 사상의학은 내경 상한론 및 후세에 걸친 연구와 풍부한 임상 실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사상체질론은 내경의 오태인론을 토대로 하고 사상치료의학은 상한론의 임상 연구에서 착안했습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네 가지 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이나 기거의 조건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굳이 네 가지 장부의 크기가 다르게 진화된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도 이창일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창일 교수의 사상의학, 몸의 철학, 마음의 건강에서 보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구별되는가? 동무 선생님은 체질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다만 체질은 불변이다, 천품이다 그런 용어만 사용했습니다. 다만 태소 음양인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도덕적 선함이 신체적 건강과 나아가 인간의 장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심태극의 문제도 이런 맥락에 속합니다. 5장에서 심장을 독립시켜 논의한 이재만은 마음을 모든 병의 귀착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도덕과 건강이 동의어처럼 귀착됩니다. 심장을 사상적 사유의 일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신호외락이라는 감정의 중요 상태만이 도덕과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맹자의 연설을 의학적으로 정당화한 면이 있습니다. 사상의학의 철학적 배경은 주역의 우주론과 음양오역론에 입각해 형성되었습니다. 동무는 심장과 폐비간신을 분리하고 직립한 인간의 위에서부터 차례로 배열했습니다. 이재만은 사상의학을 고통과 절망이라는 병의 절실한 실존적 체험과 병의 기원이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삶의 축적에서 생겼다는 자각으로 통합된 체계 속에서 결부시켰습니다. 그는 좁은 소견을 버리고 견문을 넓히며 사지를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보았습니다. 도덕적 정서가 가득한 건강하고 당당한 삶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병증이라도 체질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사상 체질은 천부적인 장부 기능에 허실 강약이 존재하며 심지어 사람의 외형적인 용모와 거동, 식성, 성정 또는 병리, 양리에 이르기까지 체질에 따라 다르다는 이론을 성립하였습니다. 종래에는 음양오행설에 음증인 환자에게는 원혈제를, 양증인 환자에게는 냉제의 약제를 써서 다스렸습니다. 사람의 체질과 성질에 따라 같은 질병이라도 그 처방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아는 사상 체질의 특징은 소음이는 몸에 뜨거운 것을 받아 몸 겉이 뜨거운 병입니다. 소음인이 위에 차가운 기운을 받아 몸속이 차가운 병을 말합니다. 소양인이 비의 찬 기운을 받아 몸 겉이 차가운 병을 말합니다. 소양인이 위에 뜨거운 기운을 받아 몸속이 뜨거운 경우입니다. 양희호 교수님의 트럼프는 소양인 체질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사기꾼의 20%는 소양인입니다. 소양인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소양인 체질은 권태를 빨리 느낀다. 소양인은 보험을 잘 든다라는 그런 챕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태음인은 소양인을 잘 듣는다. 돈을 잘 안 쓴다. 자기를 위한 투자가 없다. 게으르다. 그래서 가족이 다 태음인이면 대책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태음인은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난다. 그리고 태음인은 술의 장사라고 말을 합니다. 태양인은 술로 쓰러지면 못 일어난다는 그런 챕터도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장기의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가?
동무가 인체의 생리에 깨달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비간신도 역유의 관점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유통하고 있습니다. 태양인의 경우 폐의 기운이 크면 간의 기운이 작아지고 신장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관관계가 폐 기운이 강한 것을 만들어내어 태양인의 체질이 만들어집니다. 폐로 내쉬고 간으로 들이쉬니 폐와 간은 기와 액을 호흡하는 문호이고 비장으로 받아들이고 신장으로 내보내니 신장과 비장은 물과 곡식을 출납하는 창고입니다. 음양의 이치는 비가 하강하지 못하면 소음입니다. 하초로 하양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주역의 이치입니다. 태음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혁 교수의 책에서 발췌한 체질별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음인은 낯선 상황에서 긴장과 초기 대응력이 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는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순발력이 부족하고 공부가 뜻대로 안되면 먹는 것으로 풀려고 한답니다. 따라서 야식이나 보양식을 주는 것은 독에 가깝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하고 아침 공부가 좋습니다. RP가 효과적이고 시험 상황을 여러 번 반복하여 실습하게 하면 좋습니다. 소양인의 경우입니다. 눈치와 상황 판단이 뛰어나며 기억력이 좋습니다. 꾸준하고 단순 반복적인 학습을 지루해합니다. 식사보다는 군것질을 좋아하고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대충 때우는 식입니다. 소양인은 쪽잠을 자더라도 회복이 빠릅니다. 다만 미루지 않고 닥쳐올 결과를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소음인의 경우입니다. 사랑 그리고 공부에서도 싫고 조음이 분명합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기본적인 것도 예민해 버립니다. 학습 의욕이 높은데도 체력이 따라가지 못할 빈도가 강합니다. 위장 기능이 약해 체질에 맞는 음식이라도 식사량이 많으면 속이 부대낄 수가 있습니다. 밀가루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음식이나 속이 냉한 음식을 피하게 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하지만 올빼미형입니다. 평소 실력 발휘를 하게 하면 좋습니다. 사상체질을 받는 엄마의 잔소리 유형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아이를 꾸짖는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많이 내는 형은 소음형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을 가지고 한꺼번에 화를 낸다? 태음입니다. 훈육에 부모의 기분대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기분에 따라 이유를 따져보지도 않고 겉으로 드러난 형상만을 보려는 부모는 소양인 부모입니다. 공통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야? 태음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구제불능이야? 소음인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태음인인데 부인이 소음인 사례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부인과 같이 쇼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쇼핑을 가는데 길을 좀 돌아가더라도 주유소에 기름을 넣고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부인은 쇼핑센터에 바로 가자고 합니다. 이때 부인은 자기 논리가 분명해서 남편에게 물러나지 않고 고집을 피웁니다. 양보하는 쪽은 태음인이므로 남편 쪽이 양보합니다. 이것이 계속 겹치면 남편은 우울해지거나 화병으로 몸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체질관의 불화로 발생하는 질병을 강용의 아이의 공부에 대해서는 챕터별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틱장애라든가 과대망상증, 불안, 분노를 못 풀어서 우울증, 불면증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실어 놓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